많은 사람들이 후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도를 닦아서 그 세계에 진입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후천세계라는 것이 과연 뭐냐? 후천세계라는 게.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장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어요? 지금 가장 우리가 생각되는 건 첫째, 마음이 행복해야죠. 그죠?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물질이 없는데 마음이 과연 행복할까요? 당장 내가 먹을 게 없는데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그래서 이 물질과 정신이 같이 다 완성을 이루어야만 그 세계를 우리는 후천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물질이, 그래서 그 원불교 같은 데서는 뭐라 해요?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물질이 개벽되면 정신은 따라서 개벽이 돼요. 왜? 우리가 이 인간의 몸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가 조금만 다쳐도 아파요. 이렇게 누르면 누르면 아픕니다. 이렇게. 이건 물질이 지금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남한만 한 5천만 인구가 되잖아요. 이 5천만 인구가 되는데 먹을 것이 풍족하고요. 뭐 원하는 물질적으로 풍족하면 여러분들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없어요.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나는 불행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저 사람은 많이 갖고 나는 못 갖고 있는데.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물질이 첫째 완성을 해야 인간이 완성을 하는 거예요. 물질이 완성되지 않는데 인간이 완성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천에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지구라는 이 별이 존재하면은 이 지구라는 별의 적정 인원의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또한 거기서 문명을 누려가면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면 그게 후천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인간이 자의적으로 이것을 노력을 해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 아프리카나 지금 여기나 뭐 물질적 차이는 있지만 행복지수가 틀리다고 하는 거죠. 행복지수가. 느끼는 행복지수가 틀려요. 전부 다. 그러면 그 세계에 또한 문명이 주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냐? 꼭 그렇지만 않아요. 또. 거기서 오는 또 마음의 작용으로 인해서 많은 번뇌가 또 일어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후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 자체가 완성됨으로 해서 모든 물질들이 다 변화가 오는 것인데 인간이 그러므로 해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고 또
우리가 이 물질에 따른 생명체, 하다못해 우리가 나무라든지 하태 안반이라든지 이 자연 대기라든지 이 모든 것이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변화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거기서 종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종 자체가. 그러니까 나무의 수정도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성분 요소가 전부 다 바뀌어요. 다시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자체에 이것도 다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에너지 자체.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만들어내는 물질 역시 다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한테 생명체한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도태되고 생명체한테 특히 인간한테 유익한 이런 모든 것들은 다시 재조정되고 다시 물질이 형성돼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하다못해 우리가 운송수단으로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에서 내뿜는 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이 인간한테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치명타를 가하고 있잖아요. 응? 이 지구가 정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수익과 지출이 예를 들어서 맞아야 되는데 이 수익과 예를 들어서 지출이 맞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 해는 결국은 뭐냐? 지구 자체에 고스란히 쌓이게 돼서 지구의 대기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함으로써 이 지구가 대반란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폭발을 하게 돼 있어요. 왜? 내 몸에 이 작용하는 모든 것들이 과도하게 되다 보면 그렇듯이 후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모든 자연계가 변화됨으로 해서 대기의 질도 바뀌고 거기에 물질의 변화가 옴으로 해서 인간이 완성되고 모든 생명체들이 완성되는 건데 그러면 후천은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인간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생명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가 밀도로 얘기하면 밀도 자체가 초밀하지 못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내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부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 이 나무가 커나가는 과정들을 보면 돼요. 나무가 커나가면서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목기가 강하기 때문에 위로 쫙 뻗어 올라갑니다. 근데 뻗어 올라가면서 가지를 벌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속이 비게 돼요. 속이 알차지를 못합니다. 왜? 많은 걸 뿜어올려서 잎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벌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 사람들이 지금보다 전부 다 그게 탐욕에 찌들게 되고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게 되고 전부 다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은 늘 허전하고 가져도 늘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보기만 굉장히 삐까번쩍한 거예요. 속은 텅텅 내실은 하나도 안은 텅텅 비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봄, 여름에는 어때요? 보기는 좋은데 내실이 없어. 근데 후천은 가을로 접어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전부 다 격가지들 필요 없는
인간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격가지들은 다 그냥 도태된다고 하는, 자연적으로 도태시켜버린다. 자연에서 도태시킨다. 이것이 창조주의 율법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 팔괘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또는 음양오행이라든지 식간 12주 이런 거를 통해서 다 이것이 창조주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되는데, 이 자연이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문명이 출현하게 돼요. 새로운 문명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 문명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천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사고로는 측정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선천은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자체가 겉 A형만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로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금 바뀌려고 하는 그 찰나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후천이 되다 보면 이것이 분열 발달의 과정에서 수렴되는 과정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의식 자체가, 인간의 의식 자체가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전환이 되고요. 또 물질 자체가 새롭게 재편되기 때문에, 이 구조의 질서가 재편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런 것으로는 이것들은 와야 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한테 유익한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이 출현하는 거죠. 지금으로선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비행기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냥 자연 자체에서 그냥 얻어지는 무한의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지구에 공해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의식 자궁도 그렇게 작동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의 지금은 음식물을 섭취해도 그렇습니다. 쌀을 섭취하죠. 그런데 탄수화물이 가장 많잖아요. 탄수화물이. 근데 이 쌀 속에는 이 토양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특정한 일부분만을 함유하고 있어요. 영양요소가. 그래서 저것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얻으려면 뭐 두부라든지 달걀이라든지 또는 고기를 섭취해야만 돼요. 왜? 아직 특정하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주 자연 자체가. 근데 후천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쌀 한 톨, 밥 한 그릇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온갖 영양요소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한 공만 먹어도 저런 살생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전혀 지장 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이것은 그러면 쌀만 그러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자연에서 나는 하다못해 푸성기 속에도 온갖 영양소가 골고루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후천에는 어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체하고 있는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왜? 그냥 쌀만 먹어도, 그거 하나만 먹어도 충분히 내 몸을 영위할 수 있고, 내가 영양학적으로 어떤 뭐 빈혈이 있다든지 어디가 이렇게 결핍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죠. 이것은 자연이 완성돼야만 그렇게 된다. 이 시점이 바로, 그래서 여기 팔괘에서는 곤토가 완성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거는 하나의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오로지 이 먹는 먹거리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이 자연이 완성됨으로 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거기에 부가적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명 자체도 지금 우리가 이 선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문명은 개조가 돼야 돼. 왜? 그때는 개조를 안 하려고 해도 시간의 속성 속에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철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는 지금 산화되면 붉게 변하잖아요. 그죠? 녹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대기의 모든 저기가 바뀜으로 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이 선천 문명 자체가 이루는, 우리 인간이 이루는 선천 문명 자체가 와해돼 버리는 거죠. 와해되고 새로운 문명이 출현해요. 그 새로운 문명이 출현하는 이 인간이 그런 새로운 문명을 쉽게 얘기하자면 이 헤드가 완성되기 때문에, 자연이 완성됨으로써 헤드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문명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이 전부 다 존재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의 문명을 건설해서 풍요를 누리게 되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곧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 예를 얘기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여야에서도 정치권에서 뭐 지금 일본의 오염수 문제, 이 핵폐기 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단지 이런 핵폐기 문제가 아니라 지구에 쌓여있는 이 모든 요소, 인간한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생명체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런 요소들을 과연 그러면 그냥 인간의 자구 노력으로 인해서 그것을 과연 변할 수 있느냐. 이미 한도를 다 오버해서 넘었어요. 그 시기를 잃어버렸다. 그런 기후재앙이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인간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 자연이 완성됨으로써 화학적인 이 원소의 변화가, 결합 요소가 다시 결합되는 사태가 발생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이 대기 질을 다시 변하게 되고 이런 물질이 변하게 되고, 그래서 저런 핵의 요소들은, 핵폐기물 이런 요소들이 인간한테 해를 가하지 않는, 자연에서 바꿔버려요. 이것이 놀랄만한 일이죠. 그 세계를 그래서 우리는 후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천이다. 응?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의 약성에서 독이라고 하는 거 있죠. 독. 우리가 독이라고 하는 거 있죠. 독. 독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동물들을 보면은 그 뱀 같은 거 있잖아요. 뱀이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건 인간한테 독이에요. 근데 뱀한테는 그게 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 독이라는 것을 인간한테 독이라는 것들이 변화를 겪게 되면 그 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생명체의 기준에서 다 틀려지는 거예요. 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을 잘 쓰면 약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약이라는 게 전부 다 독수, 거기서 추출한 거 아닙니까? 식물에서. 그렇듯이 모든 현상은 자연이 완성되어야만 이 문명뿐만 아니라 인간의 완성, 인간의 행복, 이 모든 것이 다시 재정립을 하게 되고 다시 출현하게 된다. 이것은 대우주의 완성에 있다. 그리고 간단히 얘기하면 이 지구의 완성에 있다. 이것이 창조주가 만들어놓은 하나의 율법 속에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겁니다.